버리고 뭐 그리고 재활용도 하고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 하신 거 아무 생각 없이 별로 배운 거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왔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오늘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 엄청나죠? 70%, 60%밖에 안 먹고 3분의 1을 버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치가 얼마냐? 2,880조 원의 가치. 엄청난 가치죠. 그리고 3,300만 명이 1년치 먹는 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기부하세요. 많은 기부하세요. 그 먹을 것이 없어갖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생각해보면 이거 줄여서 거기에 갖다 주면 어때요? 거기에 갖다 주면 애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버리고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물 절약을 해줘야 되는데 물도 70%가 농업용으로 쓰이는데 사과 한 개 여러분 먹는 동안에 거기에 물이 125리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키우는데 키워서 여러분 입에 먹는데 소고기 1kg 생산에 15,400리터 소고기를 만드는데 물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건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다. 근데 고기 많이 먹죠, 우리 엄청 고기 먹잖아요, 그죠? 고기가 사실은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 소의 하품 있잖아요. 그 집단으로 키우죠. 소의 하품이 뭐냐면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 그런 정도로 이게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도 그래서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이 채식 문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고기가 엄청나게 물을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의 메탄가스를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가 항폐화하고 동물 서식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숲이 파괴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시가 제일 잘한 정책 중에 숲을 많이 만들어요.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박원순 시장 때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문가도 이제 나무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어떤데요? 숲이 많은 아파트. 숲이 많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삼키는 나무가 많은 동네가 훨씬 좋은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아파트 사고 뭐 사고 하실 때 숲이 어떤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숲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년 3,033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특히 여러분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메탄가스가 나와요. 썩으면 메탄가스가 나와요. 이 메탄가스가 대인제 지구를 망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뭐냐? 미국, 중국 다음으로 기후 악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는 거야. 네, 오세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는 기후 악당이라고 해요. 너무 개발을 하고 발전이라는 이유로 CO2를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악당이에요. 기후악당.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CO2를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지금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나라가 당신 나라가 너무 문제가 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CO2를 훨씬 많이 생산하는 나쁜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대요?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기후 환경에 기여하는 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내면 낼수록 여러분은 기후 환경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좀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음식 폐기물. 여러분이 집에서 뭐 해요?
음식 폐기물 버리죠. 일주일에 한 번 버려서는 안 되고 한 2번 정도 버려야 되죠. 2번에서 3번 정도 버려야 되잖아요. 이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요, 유통 조리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음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많이 나와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유통 조리 과정에 쓰레기 5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관 폐기하는 식재료 갖고 있다가 냉장고에 오래오래 뒀다가 뭐예요? 오래도 못 먹으면 버리잖아요. 그리고 먹고 남긴 음식물이 또 30%를 차지해요. 우리 식당 가서 먹고 엄청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받고 나면 먹고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고 싹싹 다 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가져가서 다 먹어 치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내가 상관없다고 음식점에 가서 그냥 남기는 것, 너무 과도하게 시켜서 남기는 것 죄예요, 죄. 그래서 많이 시키지 말고 제대로 잘 먹는 거 훈련을 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느 음식점, 요즘에 한식 음식점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한식에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고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식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음식 세계와의 장애가 돼요. 우리가 스파게티 하면 스파게티 하나만 싹 먹어버려요. 남기지 않잖아요. 뭐 햄버거 또는 뭐 피자 안 남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남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남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말자예요. 종류를 많이 하지 말고 2개나 3개 이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때 싹 먹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한식을 잘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집도 상을 2번 차려야 돼요. 하나는 스파게티 먹고 우리는 밥 먹고 김치 먹고 2번이에요. 지금 젊은 애들은 이 한식을 먹지 않아요. 다 퓨전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뭘 하셔야 되냐? 요리 옛날 방식으로 그냥 옛날 한식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퓨전 요리 배우셔야 돼요.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리법 너무나 많잖아요. 요리를 한 가지만 하는 거. 한 가지만 해서 맛있게 싹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싹 먹고 해야지. 이게 밥상이 여러 가지로 노아에서 냉장고에 대기시키는 물건이 없어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살림을 살거든요. 살림을 산다 해봐야 아침밥 해주고, 아침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남을 알아서 먹으라. 설거지, 청소, 다 남편하고 아들하고 나눠갖고 하는 거예요. 나눠가니까 조금 깨끗한 거는 덜 깨끗하지만, 그래도 나눠서 하니까 난 아침밥 외에는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들 출근하는데 만두 5개 딱 쪄서 주고, 이거 싹 먹고 사라지더라고. 만두 아니면 스프 끓여서 아침에 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점심 저녁은 나는 몰라. 밥은 남편이 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김치하고 먹고. 조금 옛날 같으면 그게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잘못하는 걸로 이해됐어요. 그죠? 밥도 안 차려주고 이제 돌아다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 차려줄 필요가 없대요.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만 해서 그때그때 먹는 문화로 다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요리 방법도 다 바꾸셔야 된다.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꾸자고. 애들 좋아하는 음식은 대체로 단품이잖아요. 그죠? 단품. 우리는 안 먹어요. 저 감자를 삶아놓거든요. 요즘 이제 감자를 누가 많이 갖다 줘. 감자를 한 10개씩 매일 삶아놓으면 안 먹어. 우리 아들은 쳐다도 안 봐. 남편하고 내하고 구역국 다 먹고요. 계란도 삶아놓으면 계란 아들 하나 먹고 나면 계란도 두 살 안 먹어. 뭐 스파게티나 뭐 이런 거 해주면 맛있게 먹고, 오늘 만두는 5개나 다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엄마들이 할 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해야 할 게 많은데요. 근데 이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가정에 집집마다 너무 많이 나게. 우리나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70%가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10%만 줄여도
10%만 줄여도 내 집에서 내가 10%만 줄여도 좀 주시죠. 10%만 줄여도 쓰레기가 줄어들까? 물. 그리고 이제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음식점 가서 보면 한식집에 가면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표는 뭐야? 음식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와요, 비. 부산당 갖고 왔는데 비 뭐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하면 없애보자. 안 나오게 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모아, 지혜를 모아야 할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서울시 자료를 받아왔어요. 자료를 받고, 자료가 없네? 네? 자료 어디 갔어? 여기 줬지. 근데 뭐 사는 거지? 동장님한테 한 번 드려. 아, 동장님한테 뺏겼구나. 네. 그렇구나. 구매하셔가지고. 음식물 폐기량 발행량을 보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2014년에는 3,180톤이 나왔는데 2020년에 2,539톤으로 좀 줄었어요. 가정에서 음식물 줄이기를 계속 하면서 많이 조금 줄었어. 그런데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소형 음식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량 배출이 음식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집단 급식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럼 급식소에서도 우리가 줄 서서 먹을 때 그것도 남기지 않아요. 내게 딱 이렇게 넣어주면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급식에서 안 먹는 사람이 많으면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 다음 장은 가볼게요. 우리가 음식 먹고 난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어갖고, 연간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 우리나라 20조 원이면요,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남아야 전 국민에게 다 줘도 남는 게 20조 원이에요. 매년 만약에 이게 줄어든다면 어때요?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집마다 다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20조 원이나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 처리 비용이 8천억이나 들어요. 여러분이 이 음식물이 그냥 여러분을 버리도 되지만 버린 걸 가져가서 그것을 처리해서 다시 순환경제로 바꾸는 데까지 돈이 8천억이 든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20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다 줘도 매년 재난지원금을 한 번 줘도 될 정도의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가 조금씩 이제 가정에서 한 62%가 나오는데 그 1%의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버리잖아. 아파트면은 앞에 버리잖아.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게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처리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에너지 낭비, 환경 오염. 그죠?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악취, 고농도 폐수로 수질 오염,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 식량 자원 20조 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이런. 그 다음에 처리 비용도 8천억이나 들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는 뭐냐면 식량 곡물의 자급자족이라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밖에. 다 75%를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입해서 먹고 있음으로써 이게 수입해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배로 실어 오니까 CO2 잔뜩 발생시켜 오지요. 오면서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약물 쳐서 오지요. 여러분 먹고 잘 먹는 뭐요? 바나나, 오렌지. 이건 뭐예요? 다 약품 처리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렌지, 바나나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CO2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서 오는 거. 요 체리도 외국에서 많이 오죠. 요즘은 이제 시장 세계화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CO2 발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철에 먹는 음식을 우리 신토불이 된 먹어줘야 CO2 발생을 적게 한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할 게 뭐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복숭아, 천도복숭아 많이 나오고요. 자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자두 또 뭡니까? 살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오니까 싸게 먹을 수 있고, 참외도 우리 지역 거니까 먹어도 돼요. 근데 바나나, 오렌지, 또 파인애플, 외국에서 생산된 거 먹는 거는 그만큼 CO2를 많이 생산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것이 CO2 많이 발생하는 놈인가 아닌가도 한번 보십시오. 계란 같은 것도 계란 난리 나면 수입해서 먹는 계란. 수입해서 먹을 때 계란 좀 적게 먹고요. 국내에 있을 때 난 좀 많이 먹고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참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온실가스를 4인 가족 음식물 쓰레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724kg CO2를 발생을 하면 이 CO2는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4.8회 왔다 갔다 하는 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724kg면. 그리고 나무를 148kg가 1년 CO2를 흡수하는 양이에요. 나무는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면 그 대가로 뭘 해야 돼요? 나무를 150kg, 150그루를 심어줘야 이게 똔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많이 심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렇게 쏟아내는 CO2가 많은데 그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이런 CO2 발생을 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엄마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10%만 줄이면 7천억이 되고 20조 원이 19조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요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718kW를 버리는 에너지를 쓰는데요. 이거는 2.2개월 한 집에서 2달 반의 에너지 사용량하고 같다. 그리고 보일러 등유 한 드럼을 버리는 거죠. 음식물 하나 좀 버리는 게 엄청나게 CO2를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줄일 거냐가 이제 우리 숙제예요. 우리 엄마들이 할 일이야. 우리들이 할 일인데, 실제로 음식물의 부패, 여러분 집에 오래 놔두면 부패해서 벌레 생기고, 이제 살림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엄청 버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 우리 남편인데, 남편이 농땡이 치고 하면 벌레 모인다든지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면 거기서 박테리아가 번식이 돼가지고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집에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두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이 메탄가스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해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면은 지구 자체의 그 자외선이 그냥 바로 우리한테 쏘게 돼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여러분이 지금 햇볕 쓰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외선이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또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이런 매립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침출수가 물이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해서 심어버리면 거기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토양이 호수가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왼수야, 왼수. 쉽게 말하면 왼수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줄이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우리 성북구의 음식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서울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100kg라고 가정하면 이 100kg가 서울 시내에서 소화를 못해. 30%밖에 소화를 못해.
70%는 어디로 가냐? 다 지방이 어딘가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동대문에 용두동에 음식물 처리하는 게 있고요. 도봉에 있고 송파에 있고 강동에 있고 서대문에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바이오 가스로 만들고 사료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난리예요, 난리. 예? 안 된다고 난리고 맨날 지금 냄새 난다고 보지 마라 그래. 그럼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어쩌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북구는 다른 지역은 다 서울에 있는 이런 시설에 가는데 우리 성북구는 갈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버리냐? 지방으로, 경기도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의 30%밖에 서울시가 소화를 못해요. 70%는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돈 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만약에 음식물 폐기물이 소화가 안 된다면 대활용 제품이 소화가 안 되면 무슨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언젠가 비닐을 안 갖고 갔을 때 대한민국 대란 났어요, 대란.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 폐기를 자원순환을 하는데 사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바이오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퇴비는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또 농촌에서 안 받는데 왜 안 받느냐?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 밭에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퇴비 안 된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용히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나가서 돈도 엄청나게 들지만 또 갈 데가 없고 버릴 데가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지방에 보내고 어떻게 유지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처리시설이 부족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어야 돼. 근데 지으려 하면 난리가 나. 해모시설이라고 난리가 나. 내가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님비 현상. 내 집이 내 동네는 안 된다 그러잖아. 내가 버린 거 내 동네에서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또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음식물 처리하는 지금 아까 송파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도봉도 있는데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 지어보려고 했다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게 아주 내가 버려놓고 내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줄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식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장 갈 때 매일매일 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십니까? 얼마나 가세요? 시장 며칠 만에 가세요? 3일에 한 번. 여기는? 일주일에 2번. 여기도? 일주일에 2번은 가야 시장 해결이 나죠. 그죠? 한 번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죠?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계획을 딱 세우셔서 시장을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장에 가서 마트 가서 생각나는 대로 사지 않습니까? 그죠? 딱 적어가서 사는 거죠. 적어가는 걸 하시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되고 있죠. 저도요, 이제 좀 마트만 가면 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막 사가고 맨날 바구니가 막 한 번 가면 10몇 마리씩 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폐기물 신경 쓰면서 요즘에는 최대로 사면 7만원치 사고 적게 사면 한 15,000원씩 사고 조금 줄었어요. 식비가 반쯤 줄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식비가 엄청 이 마트 가서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여러분이 일주일 단위로 메뉴 정해서 사는 거 아시고 있어요.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 보기 전에 메모해 가는 거 아시죠? 메모 안 하신 분 계시면 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해 가서도 더 사는 경우도 있죠. 메모해가도 항상 한국에서 꼭 메모한 만큼 사오는 사람 꼭 더 사요. 딱 메모는 그만큼만 사오면 되는데 꼭 더 사. 그죠? 더 사는 것이 다
음식물 폐기물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알뜰하게 사시는 거. 그래서 알뜰 주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부 살림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왕창 사는 거. 원 플러스 원 사갖고 다 먹으면 좋은데 원 플러스 원에 속잖아요, 우리는. 그죠? 낮게 포장해서 딱 먹을 것만 사오는 거. 저도 맨날 그 시장 가면 토마토 같은 거 한 박스 5kg짜리 사갖고 먹거든요. 시장을 여러 번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가서 사갖고 냉장고 넣어놓고, 그거는 어쨌든 그런 토마토 같은 거는 다 먹으니까 그 꼭지 그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근데 바나나는 어때요? 바나나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 뭐예요? 수박. 수박,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박 많이 드시면 두 개 먹든가 한 개만 먹고요. 바나나 적게 먹고, 토마토 같은 거 괜찮더라고요. 토마토, 자두, 뭐 복숭아 이런 거는 씨만 나오잖아요. 그죠? 씨만 나오니까 좀 낫고. 예. 수박 껍질도 수박 껍질도. 체감을 하니까 맛있어요. 그 수박 껍질도 사실은 싹 떼서 체나물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수박 한 덩이가 얼마나 체나물이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남아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싹 먹을 수 있으면 근데 좋고. 샀을 때 싱싱할 때 바로 체나물 해야 맛있지. 그렇지. 냉장고에 며칠 뒀던 껍질은 이게 맛있고 맛이 없죠. 싱싱한 거는 아삭아삭하니. 그러니까 사서 바로 먹는 게 최고로 좋아. 냉장고에 꽉꽉 채워 넣어서 먹는 거는 맛이 다 줄어들어. 맛이 줄어들어. 그래서 낮게 포장해서 사시라는 거. 덩어리로 사시지 말고. 원 플러스 원 가능하면 사지 마시고요. 집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반가공 깔끔 포장된 식재료. 가능하면 쓰레기가 안 나오게 반가공된 거. 여러분 마켓컬리라는 거 아세요? 마켓컬리 여러분 엄마들은 잘 안 쓰는 거. 젊은 애들은 히트 가게가 마켓컬리야. 마켓컬리. 왜? 가공을 다 해놓고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마켓컬리가 뜨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우리는 마켓컬리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뭘 그 고등어를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고등어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정리 안 하고 있으면 대가리 나오지, 창자 나오지, 꼬리 나오지, 한 보따리 나오지. 그래갖고 또 생선 그거는 또 집에다 해놓으면 냄새가 빨리 나. 빨리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그러니까 고등어 같은 건 딱 정리된 거. 이런 거 사다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생선 같은 거. 그죠? 요즘 생선 같은 거 딱딱 가공해 주잖아요. 예. 갖고 와서 바로 구워 먹고. 경제적인데 네. 나이 드신 분 남자분들은 이해 못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근데 앞으로 사는 데는 아마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찌개 하나만 딱. 딱 해서 딱 먹고, 네. 먹고 깔끔하게 먹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낭비하는 거 무지 많거든요. 소스까지. 찌개 같은 것도 많이 해갖고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처박아놨다가 다시 몰라면 안 먹고. 그때 나 볶음밥을 했는데, 김치볶음밥을 했는데 안 먹어서 냉장고 넣어놨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어. 근데 좀 있으면 버려야 돼. 안 나올 음식 쓰레기를 나오게 만든 거죠. 이렇게 지금 나도 아까 그걸 보고 이걸 버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냥 안 먹고 또 냉장고 도로 넣어놨거든요. 그럼 좀 있으면 버리게 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철에 나오는 건거리 지역의 야채나 과일을 먹자. 건거리 지역에 나오는 야채나 과일을 먹자. 그 다음에 시장 보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바로 상추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손질해서 넣어놔가지고 바로바로 꺼내 먹도록.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식물 쓰레기의 중요한 문제는 물이에요, 물. 젖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가능하면 물을 짜서 버리고, 가능하면 말려서 버리는 게 좋다. 그래야 음식물 쓰레기의 물이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물을 빼고 버려주는 것도 굉장한 기여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때 이 규칙을 지켜서 버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거 있으시면 사실 다 아는 거죠. 네. 아는 건데 문제는 뭐냐? 실천을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한번 듣고 나면 반쯤 줄이고요.
저도 이 강의 한 번 하면 또 줄이고요. 또 강의 하면 또 줄여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천이다.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알고도 안 하는 게 너무 많다. 예, 그래서 그걸 하시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